안녕하십니까, 정현입니다. 오늘은 개수와 축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우주의 만물을 키우는 것은 이 목금을 좌지우지하는 것은 수화가 좌지우지합니다. 특히 수기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화기도 또한 중요합니다. 수기에 의해서 목금이 자라나기 때문이죠. 그래서 물질을 형성하는데 우리가 음간의 12운성은 굉장히 헷갈려합니다. 사실 좀 어렵기도 하고요. 그런데 항상 가장 변하지 않는 이론이 있잖아요. 강할 때 태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임수가 강할 때, 그러면 지지로는 12신살이나 12운성으로 봤을 때는 해수이죠. 해수일 때 개수가 태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개수는 태묘미 운동을 합니다. 우리가 양간에 대해서는 삼합운동이 확실하게 정리가 되는데 음간에 대해서는 한 번씩 조금 애매모호 헷갈릴 때가 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양간 위주로 모든 책들이 다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간단합니다. 그러면 병화는 인호술 운동을 하는데 정화는 어떤 운동을 하냐? 사유축 운동을 합니다. 그것은 병화가 가장 강할 때가 사화죠. 사화일 때 정화가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항상 그 이론만 생각하시면 쉽게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고 음간의 삼합운동을 확실하게 깨달을 수가 있는데요. 자, 임계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들을 많이 합니다. 왜 생명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자, 그럼 계수는 어떤 역할을 하나? 해묘미의 왕지는 을목입니다. 묘목입니다. 그럼 왜 묘가 계수의 왕지일까요? 자, 여기서 쓰임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는데요. 계수가 가장 을목을 키우는 쓰임이 클 때가 바로 묘월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왕지의 역할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미신의 마감을 하고 신으로 넘어가면서 정화를 만듭니다. 그래서 바톤 터치를 하기 때문에 묘고 이론을 지금 자꾸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임수는 진토에서 마감을 하고 저장이 되지만 계수는 거기서 고지의 역할, 들락날락한다. 우리가 자꾸 설명을 하잖아요. 그럼 들락날락 할 때는 우리가 개인 사주의 인간 명식으로 볼 때는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재물이 모이느냐 나가느냐, 이런 차이점이 있다고 분명히 또 저번 시간에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그러면 개수는 정말 중요하다. 왜? 건강의 몸으로도 신경성과 모든 이 뇌수에 연관이 돼 있고, 개수가 잘못되면 정신병으로도 발현될 수가 있고, 묘목을 키우지 않는 달에 태어나면 또 쓸모가 없기 때문에 방황을 많이 한다든지, 저승사자의 이론에서는 또 해자축일 때 이 개수가 흔들리거나 해수가 흔들리는, 양간은 그렇게 흔들려도 크게 타격을 받지 않는데 개수는 임수에 의해서 태어난 거기 때문에 굉장히 예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개수일간이라든지 개수가 많다든지 개수가 쫄아붙는다든지 이런 사주 명식에서는 정신병 치료 많이 받고요. 또 정신적으로 약간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는 분들이라든지 감정 조절이 안 된다든지 분노 조절이 안 되는 분들의 사주 예문을 보면은 굉장히 치명타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 개수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 축토 안에 개수가 있습니다. 그럼 축토가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는지 한번 사주 예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여자분은요, 갑오, 정축, 무진, 정사의 사주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계유대원에 들어서면서 식당 일도 하고 노동일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이 여자분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는데, 이 남편 배우자가 무진 하면 우리가 조금 배우자분이 좀 힘들겠구나 라고 딱 생각을 하죠. 근데 축토가 앞에 있으면서 진축파를 작용을 하는데 계유대운에는 당연히 이 축토로 이 유금이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유금이 계속 들어가는데 이 축토에 모여 있으면 그냥 재물이 돼서 조금 더 편안하게 갈 수 있었을 텐데, 자, 축토에서 유금은 들락날락하는 고지의 역할을 합니다. 그럼 들락날락 한다는 거는 나가기도 하고 들어오기도 하는데요. 그럼 이 축토를 가진 사람들 성향을 보면은 그 축토 안에 개수가 어떤 작용을 하죠? 을목을 팍 키워내듯이 확장작용, 분할작용, 뻥튀기 작용을 합니다. 쉽게 말해서 뻥튀기를 예상하시면 되죠. 그래서 이 축토 안에 개수가 작동을 막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유금을 부풀려 가지고 크게 만들려고 작동을 하는데요. 거기서 진축파로 물질이 상해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
정상적인 생각보다는 조금 더 오버를 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물질을 키우기 위해서 남의 것을 훔친다든지 횡령을 하다든지 뭐 돈을 많이 막 들어오기가 무섭게 들어오는데 그걸 딴 쪽으로 빼돌려가지고 뭐 전원 사채로 한다든지 도박을 한다든지 우리가 뭐 로또를 한다든지 아니면 코인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더 부풀리고 싶은 그 개수의 작용이 축토를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더 부풀리고 하는데 아하 진토 속에 또 뭐가 있죠? 개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축파를 하면서 더 부풀려 가지고 많이 하려는 욕심이 2배가 돼서 결국은 빚쟁이들한테 시달리고 사채 쓰고 해서 남편이 안 좋은 상황으로 몰려가지고 이혼까지 했고 조폭들한테 뭐 사채 쓰다 보면 그 무서운 거 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조폭들한테 시달려가지고 결국은 이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축토에 있는 개수 진 중에 있는 개수 잘 눈여겨봐야 되는데요. 축토는 또 어둠의 그림자가 많이 들여진 거기 때문에 특히 축월에는 축월을 가진 사람들 욕심 대단하고 집착 되게 많다고 그랬죠. 그 점을 참 조심하셔야 되고 특히 이렇게 진축파로 우리가 형충파에서도 한 번 더 언급했듯이 진축파로 개수가 2개 있는데 작동을 얼마나 더 심하게 할까요? 진토도 갖고 있는 사람들 약간 뻥쟁이라는 게 있잖아요. 왜? 약간 선의의 뻥을 치는 경우도 있고 약간 부풀리다 이런 우리가 진미를 생각하면 아시죠? 진미를 갖고 있는 사람 더 부풀리려고 합니다. 그 점을 생각해 보시고 이 진중의 개수, 축토의 개수는 굉장히 위험한 속성을 지녔다. 물론 좋은 쪽으로 확 퍼뜨려가지고 재물을 크게 딱 담아버리면 다행인데 이 축토라는 것은 음질이 들어가서 고지가 되면 들락날락 하는데 나쁜 쪽으로 더 쓰임이 많다라는 걸 항상 염두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축토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